안녕하신가요? 월요일인데 안녕할 일 있냐고요? 보통 직장인들은 일요일 오후부터 우울해지고 월요일 아침엔 회사 가기 싫어서 사직서를 만지작거리죠. 전 반대예요. 저 같은 경우 행복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월요일 아침 서울에서 차를 몰고 학교가 있는 춘천으로 출근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라디오를 들으며 경춘고속도로를 달릴 때의 행복, 가사와 육아에서 벗어나 나만의 자유로운 공간으로, 행복의 공간으로 가는 해방감,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5월의 내 사랑이 춤추는 것. 월요일이 너무 좋아요. 내적 건강 두 번째 책은 아주 보통의 행복,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 책인데요. 지난주 월요일 행복의 기원은 쾌락주의적 행복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아주 보통의 행복은 쾌락주의적 행복과 자아실현적 행복 모두를 중요시해요. 행복은 쾌락주의적 행복에서 주장하는 긍정적 감정 못지않게 삶의 의미와 목적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특히 책 제목에서 드러나듯 이 책은 보통 행복을 강조해요. 드라마 같은 행복, 부자의 행복, 로또 1등 당첨자의 행복처럼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행복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보통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할 때 느끼는 행복,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의 행복,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갈 때의 행복처럼 누구나 노력하면 누릴 수 있는 보통의 행복이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행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일부 행복에 관한 가벼운 진담은 코로나 이후 달라진 행복의 변화를 소개하는데 먼저 행복 천재들의 비밀에서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보여줘요. 행복 천재들의 비밀 첫 번째, 그냥. 우리의 선물이 예상한 딱 그 수준인 반면 행복 천재들의 선물은 예상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선물하는 반면 그들은 뜬금없이 내가 좋아하는 와인을 선물해요. 우리가 회사 로고가 박힌 머그잔을 선물하는 반면 그들은 내 이름을 새겨 넣은 머그잔을 선물해요. 이들의 선물은 그냥 하는 선물 같지만 사실 철저히 준비된 선물이죠. 나의 취향을 기억했다가 깜짝 놀랄 타이밍에 선물하는 거예요. 행복 천재들의 두 번째 비밀, 좋아하는 게 많아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실험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걸 적어보라고.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좋아하는 걸 많이,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구체성의 경우 행복감이 낮은 사람은 음악 듣기라고 간단히 적은 반면에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한적한 기차에서 노래 들으며 책 읽기라고 구체적으로 적었죠. 행복한 사람의 머릿속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누가 물어보면 좋아하는 것들을 쏟아내요. 많이,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행복 천재들과 어울리면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단, 자식 자랑, 재산 자랑은 빼고. 행복 천재들의 세 번째 비밀, 특별한 4대 보험이 있어요. 우리 삶의 안전장치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4대 보험이 있죠. 행복한 사람들은 특별한 4대 보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좋은 인간관계, 자율성, 의미와 목적, 재미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이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면 행복해져요. 바로 여러분 얘기라고요. 일부의 두 번째 파트, 행복의 언더독이 온다. 행복에 관한 책들을 보면 행복의 주류는 외향적인 사람, 소확행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동안 주눅들었던 행복의 언더독들이 어깨를 쫙 펴게 됐어요. 첫 번째, 내향적인 사람. 칼 융이 처음 제안한 내향성, 외향성에 따르면 내향성은 내면의 자극만으로도 충분한 각성을 경험하는 성향인 반면에 외향성은 내면의 자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외부의 자극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내향적인 사람보다 외향적인 사람의 행복감이 더 크게 하락했어요. 게다가 내향적인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엔 사람 사는 재미란 서로 부대끼는 것이라며 회식과 회의를 강요하는 외향적 사람들에 시달렸는데 이제 사람 사는 재미란 꼭 필요한 사람과 부대끼며 지내는 것이라고 맞설 수 있게 됐죠. 두 번째, 의미형 인간.
요즘 재미형 인간이 급부상했어요. 소확행, 욜로족.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재미형 인간의 시대. 재미형 인간의 저력은 강해요. 재미는 창의성의 원천이고 삶의 활력소예요. 하지만 의미형 인간의 저력도 만만치 않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요. 나치의 수용소에서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우며 인간의 존엄을 지킨 것도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이었죠. 의미형 인간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은 단연 갑이죠. 자기 관리도 잘해요. 술, 담배를 멀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몸과 마음의 저력을 키우죠.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 내일을 위해 건강 자산을 쌓아가는 의미형 인간의 시대이죠. 이 책의 2부 행복에 관한 진지한 농담에서는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지혜를 전해요. 먼저 사실의 힘보다 믿음의 힘이 더 크다. 외모 자체보다 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줘요. 행복이 선천적으로 결정됐다고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당연하죠. 행복이 이미 결정됐고 행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겠죠. 게다가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게 돼요. 반면 자신의 객관적 환경이나 기질이 어떻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노력하니까 가능성을 보니까 더 행복해지죠. 선택은 바로 우리의 몫이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나이 드는 거 좋아하세요? 제가 20대 땐 나이 드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나이 들면 무슨 낙으로 사나 싶었죠. 그런데 이 나이 되고 보니까 나이 드는 게 조금 싫은 정도예요.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드는 건 생각보다 훨씬 좋대요. 나이 들수록 감사가 늘고 남들과의 비교는 줄고 물질에 대한 욕망도 줄고 몸은 부지런해지고 웬만한 일은 다 이해가 되고 이쯤 되면 나이 드는 게 축복이에요. 한 가지 빼고 바로 외로움. 그래서 젊은 날부터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게 좋은 친구들을 만드는 것과 유지하는 것. 친구가 있어야 행복하니까. 내적 건강 두 번째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보통 사람의 보통 행복의 중요성을 알고 일상의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아주 보통의 행복을 삶에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선물하기. 가족, 친구, 파트너, 고객 누구든 좋아요. 주변 사람들의 취향을 흘려보내지 않고 기억했다가 그들이 좋아하는 걸 선물해 봅시다. 특별한 날이 아닐 때 필요하다면 선물에 그들의 이름, 이너셜도 새겨서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도 행복해지는 행복 천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재미형 인간인가요? 의미형 인간인가요? 재미형 인간이라면 의미나 목적을 중요시하는 파트너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지, 의미형 인간이라면 재미를 중요시하는 파트너들에게 지나치게 의미와 목적만 강조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고 재미와 의미의 균형을 잡아봅시다. 세 번째, 행복해지고 싶으면 믿음의 힘을 믿어버리세요. 외모를 비롯해 자신이 가진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노력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면 더 행복해지죠. 내일은 외적 건강 두 번째 순서, 건강 불균형 바로잡기. 현대인의 고질병들을 해결하기 위한 식이요법에 대한 닐 바나드 박사의 비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캐인 멸치의 꿈에 실망하셨던 분도, 멸치의 꿈을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분도 내일 뵙겠습니다. 꼭 건강 자산